이번에는 무고죄에 대한 고소장 작성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이번 영상을 모두 시청하시면 사례를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 무고죄가 성립하는지와 법원에서 무고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고소장에서 필수적인 기재사항은 무엇인지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법과 사례에 맞추어 필요한 증거자료는 무엇인지 확인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샘플과 함께 영상을 시청하시면 내용들을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누군가 나를 모함하기 위해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면 억울하게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되고 무혐의 또는 무죄로 풀려나도 수사 과정 중에 겪은 고생과 억울함은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무고를 당하였다면 나를 무고한 사람을 고소할 수 있는데요.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무고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고소장을 작성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대 직장인 김모군은 데이트 앱을 통해 정모양을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호감을 갖고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는데요. 2020년 8월 10일 김모군은 서울 용산구 소재의 술집에서 정모양을 만나 데이트를 즐겼고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며 술을 먹었습니다. 그날따라 술을 많이 마신 정모양은 자리가 끝날 때쯤엔 많이 취한 상태였고 김모군은 정모양을 집에 데려다주기 위해 집 주소를 물어봤지만 인사불성인 정모양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정모양을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김모군은 어쩔 수 없이 용산구 소재의 모텔에 들어가 정모양을 재웠고 김모군은 모텔 비용만 계산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정모양을 다시 만난 김모군은 정모양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텔에서 자신을 강간했으니 이를 신고하겠다고 말하고 3천만 원을 입금하지 않는다면 고소를 고려해볼 수도 있다며 돈까지 요구했는데요. 돈을 줄 수 없다는 김모군의 대답에 정모양은 2020년 8월 15일 경찰에 식사를 하기 위해 김모군을 만났지만 나를 모텔로 데려가 강간했다며 김모군을 고소했습니다. 정모양의 고소로 인해 순식간에 성범죄자로 소문이 난 김모군은 일상생활은 물론 회사 생활까지 힘들어졌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모텔 CCTV와 대화 내역 등을 통해 정모양의 주장이 거짓임이 밝혀지고 누명을 벗게 되었지만 이미 김모군은 회사에서 성폭행범으로 낙인이 찍혔고 이로 인해 직장까지 잃게 생겼습니다. 너무나 억울한 김모군은 피해 보상은 물론 처벌을 위해 정모양을 무고죄로 고소하려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정모양은 자신이 김모군에게 성범죄를 당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김모군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정모양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 대법원은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 대해서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형사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정리해보면 무고를 함으로써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에 해당하는데요. 그러므로 김모군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알면서도 수사기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정모양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그럼 이 사례에 맞춰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고소장이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고소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소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쉽게 말해 범죄의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서면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가해자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먼저 고소장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목차를 설정합니다. 고소인이란 고소를 하는 사람으로 고소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피고소인이란 고소를 당하는 사람, 보통 범죄 가해자를 말하며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수차례 만나오던 사이로 피고소인의 이름과 연락처만 알 수 있었는데요.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을 전부 알지 못한다면 우선 알지 못하는 사항은 불상으로 기재하고 연락처 같은 특정한 정보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정보조차 전혀 알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에 진술하는 과정에서 피고소인을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고소 취지와 관계 법령은 피고소인을 어떠한 법령에 의하여 고소하는지, 그리고 이로써 피고소인의 처벌을 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례는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의 법령을 기재하였습니다. 범죄 사실은 본격적으로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해서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를 설명하는 부분이므로 고소장에서 가장 중요한데요. 그래서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기 위해서는 소목차를 만들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범죄 사실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내용의 소목차인데요. 작성한 소목차에 따라 범죄 사실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는 사건의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기재합니다. 그러므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과거 데이트 앱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 서로 수차례 데이트를 해오던 관계임을 기재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경위는 어떻게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지, 피고소인이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지에 대하여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이번 사례를 예로 들면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술자리를 가진 사실, 이후 고소인은 만취한 피고소인을 모텔로 데려다주고 혼자 집으로 돌아온 사실, 다음날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강간죄로 고소하겠다며 고소인의 돈을 요구한 사실, 고소인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소인이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를 한 사실, 이후 피고소인의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져 해당 사건이 불송치 결정된 사실을 시간 순서에 맞춰 기재합니다.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는 고소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로 고소하였으므로 무고죄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항목입니다. 그러므로 피고소인은 자신이 고소인에게 성범죄를 당하지 않은 사실을 알면서도 고소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강간죄로 허위 고소한 사실을 기재하였습니다. 고소인의 피해 상황은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로 인해 고소인에게 발생한 피해 상황을 기재하는 항목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무고로 인해 억울하게 수사를 받으면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고 다니던 회사에서는 정직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일 이와 같은 피해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면 진단서 또는 진료 기록을 증거자료로 함께 제출하고 이 외에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탄원서에 상세하게 기재하여 피고소인의 엄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소결론에서는 지금까지 기재한 범죄 사실들을 요약하여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사건 발생 일시, 장소, 피고소인의 범죄 행위, 고소인의 피해 사실을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는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취지를 기재합니다. 증거자료는 피고소인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증거자료는 각자 상황에 맞게 자료를 수집하는데요. 이번 사례에서 정모양은 김모군을 고소하였으나 CCTV 영상을 통하여 정모양의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정모양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기 위한 CCTV 영상과 김모군이 범죄 혐의가 없다는 객관적 자료인 불송치 결정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송치 결정문은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에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다 작성하였다면 고소장을 관할경찰서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범죄 발생지인 본래 사건을 수사한 경찰서, 즉 불송치 처분을 한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무고죄에 대한 고소장 작성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무고죄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피고소인이 고소인을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한 사실을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어 한번 작성해 보세요.